안철수 대표가 광주 5.18 묘지에 가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왜 5.18 묘지에 갔을까? 거기 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는 사망했으니까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도 안 하고 사망했으니까 이제 광주가 이거를 용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대한민국은 광주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원한을 품고 앙심을 품고 있어서 국민 통합이 안 되고 국민이 분열돼 있었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아서 그 원통해하는 광주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과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국민이 국민 통합이 안 되고 국민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는 거구나. 안철수 대표 말에 의하면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결국 그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5.18 때문에 국민이 분열됐다. 그런데 좀 여기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5.18 때문에 국민이 분열돼 있으니까 광주가 이제 생각을 고쳐라.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는 없고 광주 혼자 남아서 하늘을 우러러 원성을 쏟아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국민통합을 해치는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겠죠. 적도 없는데 혼자 무기를 들고 고함을 치고 끝까지 싸우겠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니 또 죽이겠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풍경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안철수 대표가 그렇다고 하니까 국민통합이 안 되는 것은 광주 탓이다. 이제 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광주가 안철수 대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국민통합에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든지 그런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거는 그거다 했는데 정말 5.18 때문에 국민이 분열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번에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국민을 둘로 갈라놓을 정도의 그런 그 암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좀 대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교통이 마비되고 가만히 둬도 거리가 광장을 이루고 군중이 가득 차고 이래야 하는데 빈소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문 온 사람도 언론에서 이미 보도를 했죠. 당일 그 다음 날까지 뭐 대표적으로 경향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좌파 매체에서 동아일보도 그랬습니다. 썰렁했다. 정치인은 찾아오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도 안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 안 갔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씨도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데 소위 그 버려진, 끈떨어진 갓처럼 버려진 세력이 국민을 반으로 가를 정도로 위세가 대단하다는 말인가? 여기에 우리가 한번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빈소에 온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떠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전두환을 욕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 와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 있었죠. 그런가 하면 전두환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몇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얼마 안 되는 조문객들, 그들은 누구냐? 욕하는 사람도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조문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문 온 사람들 대다수는 광주와 대결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5.18 때문에 국민이 분열됐다. 여기에서 그게 다 전두환 때문이다. 이러는데 광주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두환을 욕하는 광주라고 표현하는 그들도 소수고 전두환을 옹호하는 그들도 소수입니다. 참 이상하다.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 영결식에 보면은 거기 온 사람들 뭐 다 해서 버스 한 대밖에 안 됐죠. 그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력이 없는데 무슨 국민 분열입니까? 42년 전 일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위 권력에서 멀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까마득하죠. 그동안에 좌파 정권이 2번 지나가고 지금 3번째가 끝나갑니다. 어떻게 세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5.18을 가지고 대립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죠. 이걸 가지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침소봉대해서 마치 전국이 다 난리가 난 것처럼 이거 옹호하는 사람을 때려잡겠다. 처벌을 하겠다 하고 뭐 특별법을 만들고 또 다시 꺼내가지고 뭐 위원회를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개인 소그룹의 패싸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5.18 쪽은 광주 유공자 그룹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게 누구냐? 그건 시스템 클럽의 지만원 조직. 그냥 그 정도입니다. 이 양쪽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소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50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광주하고 대립하고 있는 지만원 조직의 최고위 리더는 지만원 씨가 맞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작은 소그룹의 패싸움에는 광주 시민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광주 유공자 편을 들어서 같이 와서 싸우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국민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력이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50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대낮에 이 멀쩡한 세상에는 흔적도 없더라. 그러면은 이 국민 분열은 5.18 때문은 아니다. 안철수 대표 동의하죠. 이거 5.18 때문은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현재 이 정치 세력을 한번 봅시다. 청와대에 문재인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민주당 혹은 문재인 민주당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야당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뭐 사진도 떼어버렸다고 말은 하는데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전두환은 자기들의 그 선대가 아니다. 우리는 전두환하고는 혈통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영삼 계열입니다. YS 계열. 이번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뉴스, 그 서거 뉴스 이게 나왔을 때 바로 전날인가 윤석열 후보까지 가서 YS 길을 기리면서 아주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죠. 국민의힘이 어떤가 하면은 거기에서 5.18을 비판하고 5.18을 말했던 사람들은 쫓겨났습니다. 제명도 되고.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보고 너희들이 전두환을 비호한다. 뭐 5.18의 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거 번지수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 쪽에 딱 한 명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김진태 씨. 그리고 한 명 더 보이기는 하는데 정치인은 아니고 열지대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죠. 이 열지대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데 뭐 주축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일정도 미리 알고 미리 가 있고 영상도 항상 그쪽에서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열지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빈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군 600명 왔다 하는 거 꼭 인정을 받겠다.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김진태 전 의원 그리고 이 열지대 그 정도가 있다. 그 이외에는 국민의힘 당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사람들 전부 이 소위 5.18 측을 싫어합니다. 지만원 씨의 이 조직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쪽에다가 5.18 비호 세력이라고 공격을 하는 민주당 번지수 틀린 거 맞죠? 그래 지금은 5.18하고 싸운다고 할 만한 사람들은 이 지만원 조직이라는 거하고 김진태 전 의원 열지대 이밖에 없습니다. 50은 어디에도 없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광주 5.18 묘지 가가지고 이 5.18을 가지고 국민을 통합하자. 그리고 헌법 전문에 5.18을 넣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분열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5.18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그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결국 이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어젠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국민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크게 분열이 돼 있습니다. 서로 한치도 봐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건 이겁니다. 적폐청산을 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폐청산을 한 자들이 이제 적폐청산을 당해야 할 지경까지 썩어 빠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분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분노하는 국민과 썩어 빠진 적폐청산을 한 자들, 이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은, 분노하는 국민은 국민 본체인데 썩어 빠진 이 적폐청산을 한 자들, 여기에 이들을 비호하는 똑같이 썩어 빠진 무리들이 합해져서 이쪽 무리와 이쪽 국민들이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분열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주 특이하게도 지금 대선을 하겠다, 대선을 앞두고 있다 하는데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은 양쪽 정당에 있는 사람들, 이 정치인들조차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 같죠. 한마음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대통령감이다, 이런 게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대선 정국인데, 그리고 소위 여당과 야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치가 뭡니까? 정치는 이념이죠. 그런데 이념이 실종됐습니다. 이념도 없고 심지어 정당도 없습니다. 이 정당과 저 정당이 걸핏하면 국공합작을 하고 한 통 속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도대체 한쪽이 다른 쪽의 위성정당인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들이 움직이는 그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이해타산. 돈, 그리고 자리, 이런 걸 가지고 이해타산, 그것만 탐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모두 이번 대선의 키워드를 공정, 이런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둘 다 이해타산만 쫓고 있습니다. 둘 다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너희들끼리의 대선이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겠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너희들 중에 너희 둘이 땅바닥을 기든지 돌바닥에 이마를 두드려서 그래서 이마에서 피를 철철 흘리든지 우리는 그 꼴을 두고 보겠다.
그래서 너희 중에 어느 누군가가 최종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죽어라고 채찍질을 하겠다. 이런 국민들 많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그렇게 잔혹한 것이죠. 국민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망해간다 하는 것이죠. 정신 차리지 못한 일부 국민들은 이 이해타산으로 포퓰리즘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면서 국민 수준이 추락해 버립니다. 대선 후보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씨가 무슨 개과천선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그렇고 정당이니 정치인들이니 또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남보다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냥 이해타산 앞에 이빨을 드러내고 먼저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벌인다.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겁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나 또 국민의힘 쪽에서나 다들 안철수 대표나 다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를 하자마자 모든 것을 이 나라의 모든 짐을 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안철수 대표, 문재인 씨, 이재명, 윤석열 후보, 정치인들, 바로 여러분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국민이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 게 없습니다. 이게 30여 년 동안 현실 정치에서 힘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 지금 실세라고 해왔던 당신들이 저질러 놓은 겁니다. 결자 해지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던져서 책임을 지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